펑크는 악역을 원한다 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가 다시 악역으로 활동하고 싶어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셀프메이드에 따르면 펑크는 악역 전환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케빈 오웬스와 맞붙는 토론토에서는 자신이 엄청난 야유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모 역시 토론토에서 자신이 악역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WWE는 펑크를 완전히 악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펑크가 자신의 캐릭터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캐릭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살쪘다고 깐 펑크. 진더마을이 케빈 오웬스의 체중을 공격한 CM 펑크의 최근 프로모를 비판했습니다. 마을은 펑크가 개인적인 공격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훨씬 좋은 소재를 찾았어야 했다며 해당 발언으로 펑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재 펑크가 선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의 몸집을 조롱하는 방식은 악역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WWE에서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마할은 펑크가 이런 상황일수록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며 체중을 이용한 공격은 개인적인 수준 낮은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할은 레알못이 맞죠. 빈스가 아니었다면 챔피언 해봤겠어. 그래서 펑크가 어느 정도 이번 주 토요일 토론토 스맥다운에서 케빈 오웬스 대 CM 펑크 WWE 챔피언십 할 거잖아. 그래서 토론토 출신은 아니지만 케빈 오웬스가 퀘벡일 거예요. 퀘벡 출신인데 토론토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캐나다 사람인 만큼 CM 펑크가 여기에서는 좀 야유를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펑크가 이번 스맥다운에서 의도적으로 바디 쉐이밍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외모 평가 중에 몸평, 이 바디 쉐이밍이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차별 발언으로 통하고 있는데 펑크가 굳이 바디 쉐이밍 한 게 그러니까 2005년에 20년 전에 실제로 그거로 꺼낸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음 주 토론토 할 거니까 약간의 그냥 플래그만 깔아놓은 거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펑크가 악역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다음 주에 좀 미움 받을 거니까 좀 바디 쉐이밍도 섞어가면서 2005년의 떡밥도 좀 지켜가면서 약간 겸사 이렇게 한 거지. 뭐 악역이 될 거다. 토론토에서 뭐 악역 운영을 할 거다. 뭐 좀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케빈 오웬스가 이번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 그런가? 이번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이 돼야 되나? 근데 펑크가 위클리에서 먹고 위클리에서 뱉는다고? WWE 챔피언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위클리에서 먹고 위클리에서 뱉는 게? 무려 CM 펑크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그죠? 아무튼 전 케빈 오웬스 이번에 이기면 도파민 터질 것 같긴 합니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캐나다 본인의 고국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나치가 맨날 주장하던 월챔에 눈독 들이는 분위기가 지금 딱 스맥이구나. 지금 월드 챔피언 노리는 애들이 많다고. 옛날 그 AW 비유했던 그 이야기. 지금 이제 케빈 오웬스 어쨌든 챔피언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펑크는 또 누가 봐도 이번에 또 환기용이었기 때문에 코디로즈 퐁당퐁당을 좀 환기하려고 좀 급하게 먹은 감이 있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12년 만에 NXT. CM 펑크가 약 12년 만에 NXT 소속 경기에서 직접 링에 올랐습니다. 펑크는 버지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NXT 라이브 이벤트에 깜짝 출전해 NXT 태그팀 챔피언 테비안 하이츠, 마일스 본과 함께 팀을 이뤄서 베니티 프로젝트의 잭슨 드레이크, 브래드 베일러, 리키 스목스를 상대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전에는 NXT의 젊은 선수들과 직접 훈련하고 교류했으며 백스테이지에서도 펑크의 방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펑크가 NXT 이름 아래에서 경기를 치른 것은 약 12년 만으로 이전 경기에서는 세스 롤린스와 팀을 이뤄서 캐시어스 오노와 세저로를 상대했습니다. 이때 NXT 챔피언인 세스 롤린스, WWE 챔피언인 펑크 이렇게 해갖고 캐시어스 오노랑 세저로 이렇게 상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이제 직접 본인의 제자 세스를 위해서 NXT에 깜짝 등장했던 예전 12년의 역사가 있었죠. 요즘에는 NXT를 좀 자주 들러요. CM 펑크가 NXT를 자주 들러서 트릭 윌리엄스, 오바페미 이런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줬었고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도 NXT에 계속 자주 들러요. 그래서 이제 자주 들으면서 선수들을 멘토링도 해주고 있고 훈련도 해주고 있고 그 일환인데 이번엔 아예 쇼에 출연을 했다. 아예 쇼에 출연을 했고 이게 NXT 방송 분량은 아니고
NXT의 하우스쇼. NXT도 하우스쇼를 해요. 근데 좀 이렇게 대형 경기장 이런 경기장은 아니고 약간 좀 강당 내지는 농구장 이런 데서 합니다. 인디처럼 해요. 인디처럼 약 1000석 규모 밑에서 뭐 500석 규모 이렇게 하우스쇼를 해요. 하는데 여기에 무려 CM펑크가 나와서 경기했다. 경기에서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노랑 세자로 오랜만에 듣네. 그쵸. 후배한테 리스펙 받는 맛에 퍼센트 들르는 펑크. 그것도 맞고 펑크가 지금 좀 NXT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숀 메이클스 뒤를 CM 펑크가 이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지금. 짭디오트, CM 펑크 함께하고 있고요. 마일스본 더블 챔피언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도 굉장히 롱런하고 있네요. 제가 NXT 중계 내려놓기 직전에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이 됐는데 아직도 챔피언이야. CM 펑크 태그팀 챔피언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또 있네요. 마일스본 계속 그냥 CM 펑크랑 사진 여러 장 찍었네. 기분 좋겠네. 나도 찍고 싶네. NXT 하우스쇼였죠.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맷 데이먼 닮은 친구? 브래드 베일러. 야 얘는 영광이다 근데 진짜. 칩 데닝 심판 뒤통수만 봐도 알아. 칩 데닝 심판 마일스본 태그. 맞아요 3대3 태그 매치 했죠 이때. 마일스본, 태비안 하이츠, CM펑크 대 베니티 프로젝트 이렇게 3대3 태그 매치를 하우스쇼에서 했다. 그러니까 NXT에 오면 사기 신장이 매우 좋지. 그래서 그레이슨 월러가 이번에 또 CM펑크랑 벌인 설전이 굉장히 화제인데 너 내 집에 오면은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NXT에 왔으니까. 펑크가 님 장난함? 이거 100% 진심이야. 장난 아니야. NXT 올 때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나는 네 팬 아니야. 스티브 코리노까지 나와서 말리고 있어요. 코리노는 또 펑크의 오랜 동료라고 할 수 있죠. 링 오브 오너 때. 네가 뭔데? 너 뭐돼? 그래서 마이카 라구드 지금 뭐 차세대 차이나다 뭐 말이 많은데 마이카 라구드를 또 라이브 이벤트에서 마주친 CM 펑크 WWE 챔피언이고요. 너 좀 치냐? 너 덩치 좀 크네 여자친구. 시비가 털렸는데 와 닐링 라스트 라이드. 와 닐링 하면 무릎 박살나 친구야. 그니까 케인도 헬파이어 밤 쓰다가 안 썼죠. 깔끔하다. 그니까요. 또 NXT 방문했던 WWE 챔피언 CM 펑크 다같이 메이슨이 사진을 찍었고요. 단체 사진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칩 데닝 심판 오랜만에 보네요. 빅토리아 심판도. 다음 뉴스입니다. 약물 의혹 정면 반박. 최근 눈에 띄게 좋아진 CM 펑크의 몸 상태를 두고 일부 팬들이 제기한 스테로이드 의혹에 그의 개인 트레이너가 직접 반박했습니다. 트레이너는 펑크가 자신에게 처음 연락한 날부터 요구한 훈련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며 현재 몸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교되는 사진 가운데 일부는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며 나머지도 운동 직후에 좋은 조명 아래 촬영되어서 평소보다 근육이 더욱 부각된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아니다. WWE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추럴은 아니에요. 모든 선수가. 약물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WWE에서 허용된 범위 아래 쓸 수 있는 그 보조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CM펑크가 뭐 어디까지 손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러그 프리잖아요. 손가락에 드러그 프리라고 써있어. 여기 약물 안 해, 약 안 해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추럴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약물 관련해서 WWE가 굉장히 엄중하다니까? 엄중해요, 여러분. 또 그 모자 쓰고 이렇게 있는 짤 있잖아. 그 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문신이 아예 달라요. 문신이 다 AI로 찌그러져 있어. 여기에 그 CM펑크의 그 GI 유격대, GI조의 그 코브라 그 문신이 아예 모양이 아예 달라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그냥 CM펑크 그냥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주변에 내추럴 굉장한 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코리안 헤라클레스 피지컬백에 나온 분이랑 저랑 최근에 일을 같이 했는데 몸이 말이 안 돼요. 떡더비 그 누구보다 몸이 좋아. 그분이 내추럴 세계 챔피언 국가대표인데 아무튼 뭐 약물 안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뭐 또 CM펑크뿐만 아니라 일부 선수들이 몸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컴백하잖아. 그러면 약했네 막 이렇게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선수 개인의 노력으로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혹과 비난은
약물 테스트에서 걸렸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인디 애들은 약 많이 합니다. 네. 인디 애들은 실제로 많이 해요. 근데 떡더비는 약물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펑크 몸 좋네 라는 포스팅인데요. 이번 NXT 하우스쇼죠. 버지니아 재밌어요? 아, 근데 몸 진짜 좋다. 펑크가 새로운 타투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 타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투야? 이런 게 타투야? 부황 자국. 이거? 부황은 동그랗죠. 예. 보통 목에는 안 받죠. 그리고 예. 또 굉장히 바쁜 CM펑크의 스케줄입니다. 이게 풀타임이지. 근데 이 사람은 풀타임 계약이 아니란 거임. 근데 풀타임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시카고 월드 콜라이드 이건 뭐냐? 시카고에서 열릴 월드 콜라이드에도 CM펑크가 나오나 보네. 재밌겠네요. 네. 뭐 당연히 썬남에도 나온다고 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아니 하우스쇼를 다 뛰어요. 그니까. 예. 아 월드 콜라이드가 NXT랑 트리플 A랑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로고를 잘 봐야 돼. 떡더비면은 떡더비 애들일 수도 있어. 예전에도 떡더비랑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 뉴스입니다. 엣지가 아닌 애덤이란 뉴스인데요. 애덤 코플랜드는 아리엘 헬와니의 인터뷰에서 AEW에서 은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이 결정이 일부 팬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 회사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AEW의 분위기와 열정, 추진력, 그리고 라커룸에서 느껴지는 선수들의 흥분과 에너지가 마음에 든다며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WWE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고 WWE 역시 자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EW에서 은퇴할 것이다. 애초에 근데 크리스찬하고 같이 AEW에서 은퇴하려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게 애덤이기 때문에 AEW에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기를 빌어요. 네, 또 몇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스팅의 전례로 봐서는 AEW가 또 한 선수의 마지막을 은퇴를 굉장히 또 실망시키지 않게 멋지게 해주기 때문에 애덤이 AEW에서 은퇴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냥 좀 좋게 IB 스포츠를 통해서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WWE에서 했었어야지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AEW에서 마지막을 하는 장면을 훈훈하게 지켜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WWE 명전도 한 마당에 진짜 뭐 더 할 게 없어. 더 할 게 없어. 크리스찬도 여기 있고 더 할 게 없습니다. 3년 전에는 애덤 코플랜드의 마지막 경기가 에지로서 캐나다 스맥다운에서 열렸었죠. 여기서 쉐이머스가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해줬고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생방송 중에 경찰 떴다라는 뉴스인데요. 티파니 스트래튼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벌어졌습니다. 티파니는 8월 16일 스트리머 니온과 함께 체육관에서 프로레슬링 훈련 방송을 진행했는데 누군가 이들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허위 긴급 신고를 하면서 LA 수어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에는 또 다른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WWE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크리스 렌탈이 티파니에게 네온을 왜 만나느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온을 왜 만났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해서 네온은 티파니가 WWE 문제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티파니가 괜찮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고 이후의 방송도 계속 진행되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 티파니가 인방 많이 하잖아. 인방 많이 하면서 유명 스트리머 니온하고 합방을 했어. 합방했는데 니온이 그 친구예요. 그 펜타의 쌩얼을 찍어버린 그 니온이거든요. 근데 WWE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크리스 렌탈이 네온을 왜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전에 합방을 고지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WWE가 굉장히 놀랐다. 근데 놀란 건 둘째치고 복싱 훈련장에서 프로레슬링의 기초를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보니까 누가 장난으로 이 복싱장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수아팀이 여기에 들이닥치는 소동이 있었다. 그래서 티파니가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근데 티파니는 이게 이 장난 전화로 출동시키는 게 스와팅이라고 해. 스와팅. 이 스와팅을 되게 많이 당황하지 않더라고. 나 지금 스와팅 당한 거야? 어이없네 막 이러더니 경찰이 떠나고 나서 네온이 너 나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랬는데 티파니가 괜찮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 니온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건가? 그니까 아니 펜타의 쌩얼을 밝혔기 때문에 WWE 직원이 좀 적잖게 놀란 것 같아. 그 사람을 티파니가 만난 거에 대해서, 합방하는 거에 대해서. 잘리면 헐리우드 가면 그만이야 이건가. 우리가 그 뉴스를 저번에 보도하고 나서 현지에서도 티파니가 역풍이 되게 세게 불었는데
티파니가 마침 이 니온하고의 이 합방에서 나 10년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헐리우드 금방 갈 것 같다라고 주홍 글씨가 저번에 매겨졌는데 그 주홍 글씨를 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티파니 좀 오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 10년 더 뛴다 라는 뉴스인데요. 티파니 스트래턴이 WWE를 떠날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티파니는 니온과 함께한 인터넷 방송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선수 생활을 함께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최소 10년은 더 하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WWE 로스터에서도 젊은 선수에 속하는 티파니는 약 35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번에 전해드린 뉴스에서 3년 뒤에 헐리우드 가고 싶다 라고 말한 인터뷰가 굉장히 역풍을 세게 맞았죠.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티파니는 계속해서 오래 할 거다라는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역풍을 좀 세게 맞은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헐리우드 발언 후에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헐리우드 가시라고요. 아 왜요? 저는 요즘 폼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막 버릴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티파니는 여전히 인기도 많고 상품성도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모든 레슬링 단체를 다 본대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티파니 비파니가 되기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티파니 스트래턴이 계속해서 자기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졌는데 자기는 10년은 있을 거다. 10년은 WWE 있을 거다. 자기는 레슬링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콜 오브 듀티 한다. 콜 오브 듀티 하는데 KDA가 그렇게 좋진 않다. What's your KD? Not positive. Oh, you're a negative. No, I play Warzone. 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니 너 못하는 거 내가 봤어. I do the casual. 그래서 이제 콜 오브 듀티가 미국에서는 거의 뭐 종교이기 때문에 Are you fucking serious?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주로 후토크 할 때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링에서 링을 오갈 때 한 변에서 한 변을 오갈 때 세 걸음이면 된다. 그래서 커튼앵글이 옛날에 유럽 투어 다닐 때도 인디 단체 막 프로그레스 WC, PW 이렇게 유럽 투어 다닐 때도 휠체어로 이동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커튼앵글이. 근데 휠체어 타는데 어떻게 경기하나요? 그러니까 커튼앵글이 세 걸음만 걸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보시면 티파니도 세 걸음만 걸으라고 알려줘요. Don't slip. 세 걸음만 걷게끔 세 걸음만 걷죠. Come on. Is it really that hard? No, I'm good. Why are you selling so much with your face? It looks difficult for you. 너 왜 루프 반동 될 때마다 얼굴로 셀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왜 반동할 때마다 찡그리는 거야? 귀엽네. 펜타의 맨 얼굴을 까발린 녀석이죠. 근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그냥 우리의 추정 아닌가 그거는? 다음 뉴스입니다. 약혼 반지 포착이라는 뉴스입니다. 리브 모건의 약혼설이 팬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리브는 7월 4일 랜던 하드윅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했는데 최근 하드윅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리브가 약혼 반지처럼 보이는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속에 리브는 카메라를 향해 사랑한다 라고 말한 뒤 키스를 보내면서 약혼설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다만 리브와 하드윅 모두 약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팬들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혼 반지일 수가 있다 라는 뉴스입니다. 품절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브 모건 약혼 반지 추정 예, 약혼 반지로 추정됩니다. 예. 진짜 예쁘다. 근데 그냥 인형 같아. 막 경기장에서 뭐 백스테이지에서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핵존예인데요. 팬미팅에서 술래잡기 하고 있는 이유하고 리브 모건 귀여워서 퍼와봤고요. 너무 귀여워. 안 퍼올 수가 없어. 그죠? 또 이유스카이의 사기샷 말도 안 되는 대체 어플을 뭘 쓰는 걸까? 와 씨 귀엽긴 해요. 네, 귀엽긴 합니다. 엄청난 세기꾼입니다. 뭐 일본 친구들은 유명하죠. 아시아인들이 이런 거 잘해. 다음 뉴스입니다. 아스카 문 열렸다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아스카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슬포츠에 따르면 WWE와 아스카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회사는 그녀가 다시 활동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즉시 복귀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아스카가 WWE에 다시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사를 전달한다면 회사 역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스카는 현재 파트타임 일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WWE로 돌아오더라도 매주 방송에 출연하는 형태보다는 제한적인 일정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챔피언을 계속 차지하지 못했었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오 스카이가 이제는 아스카를 확실히 넘긴 것 같아서 아스카가 황혼기 느낌으로 활동할 듯. 흡사 예전 숀 마이클스 느낌이 아닐까? 숀 마이클스도 예전에 복귀하자마자 1챔 초대 1챔 우승하고 챔피언 된 다음에 그때만 깔짝 챔피언하고 그 뒤로 아예 챔피언을 안 했죠. 일부러 자신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거기 때문에 파트타이머는 챔피언 되면 안 된다 라는 숀 마이클스의 철학이 있어서 아스카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카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WWE 프로듀서들이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 이거는 개인이 직접 밝히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말했던 만큼 뭔가 일신상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친상이라던가 가족 누가 아프지 않았을까, 난 좀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데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겠죠. 일단은 아스카가 미국으로 돌아온 만큼 WWE로 돌아올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 WWE는 아스카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뉴스입니다. 가족 문제 같던데, 그니까 일본인 다 죽여놓고 줄리아부터 살려내. 그니까요. 줄리아 지금 8-1-5에서 졌죠, 미친한테 메인 이벤트에서. 아 너무 웃겼어 진짜. 줄리아 푸시 좀. 아 줄리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광복절에 졌어 미친한테. 결국에 밝혀지는 진실. 연봉 반토막 제한. 코피 킹스턴과 제비어 우즈가 WWE 재계약 제한을 거절한 충격적인 조건이 전해졌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에 따르면 WWE는 두 사람에게 기존 계약에서 50% 삭감된 금액을 제안했고 결국 두 선수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피는 최근 자신의 본명인 코피 사코디 멘사 그리고 이니셜 KSM을 상표 출원하면서 WWE 이후의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피와 제비어 우즈는 AEW와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합류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거의 지났죠. 지났어요. 지났고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AEW 올인 당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50% 삭감된 선수가 누구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누구냐? 뭐 이게 굉장히 화제였잖아. 그래서 이제 WWE에서 몇몇 베테랑 선수에게 연봉 50% 삭감을 제안했고 몇몇은 이를 받아들였고 몇몇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갔다. 이런 뉴스가 방출 시즌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그 50%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은 선수는 아마 뉴데이일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했고 실제로 그게 맞았다. 이렇게 팩트체크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조건 AEW 와요. 무조건 AEW 옵니다. 스월브랑 엘리트 대립 예상하던데 너무 좋죠. 그림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 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올인해서 지금 영벅스 대 엣지 크리스찬 대 영벅스 대결이 확정이에요. 확정. 태그팀 타이틀전이 확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인 당일에 트리플 스렛으로 변경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레슬매니아 당일에 하디보이즈가 이 경기에 추가될 것이다 라고 밝혔던 게 뉴데이거든. 근데 오히려 이 뉴데이가 AEW의 레슬매니아도 같은 올인에서 당일 추가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코피 킹스턴 저작권 이번에 트레이드마크 상표권을 등록했어요. 코피 샤코디 멘사 KSM 본인의 본명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KSM하고 코피라는 이름을 같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Yes it is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다. 스월브 스트링랜드하고 함께 새로운 뉴데이 데이 브레이크 이렇게 트리오로 활동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깐지가 나네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올인 절대 놓쳐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인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그냥 얼굴만 보고 퍼와서 몰랐는데 제리코루즈에 참여하는 제리코가 몇 번 얘기해드렸던 그 이벤트 있잖아요. 제리코의 락앤레슬링이라고. 제리코랑 같이 크루즈 배 타고 락 음악도 보고 레슬링도 보고 하는 게 락앤레슬링이야. 거기에 뉴데이가 참가합니다. 뉴데이가 아니죠. 이름이 데이브레이크가 참가합니다. 그게 근데 제리코의 락앤레슬링에 출연한다는 건 사실상 AEW로 갈 거다. 맞는 거죠. 네. 나치님 취향의 흥행이네요. 락음악과 레슬링이라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리코가 이 락앤레슬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거의 뭐 이것 때문에 떳떳이 나갔고 이것 때문에 떳떳이 안 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리코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제리코의 부업이에요. 아무튼 그 락앤레슬링에 나온다. 뉴데이, 데이브레이크 나온다. 27년 전이 이 밀레니엄 크리스 제리코 데뷔 프로모 했던 때다. 시간 참 빠르다 그죠? 제리코가 정말 오랜만에 93년에서 했던 이 사자의 심장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이번에 멕시코에서 꺼냈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였지? 콜레소 데 레온이었나? 예, 그 사자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옛날 캐릭터. 이 본인이 CMLL에서 92년에서 95년 동안 하던 그 CMLL의 캐릭터를 몇 년 만에 꺼낸 거야. 거의 뭐 40년 만에
오랜만에 꺼낸 거죠. 본인이 하던 캐릭터를 오랜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CML에서 하던 캐릭터를 이번 다이너마이트가 멕시코에서 열렸잖아. 다시 꺼낸 거야. 그래서 복장도 그대로 입었습니다. 복장도 그대로 입어서 이 CML의 팬들에게 향수를 자극했어요. 콜라소 델 레온 93년에 있었던 코라존 델 레온이 이번에 복귀했죠. 코라존 델 레온. 크리스 제리코가 아닙니다. 코라존 델 레온입니다. 93년에서 2026년에 복귀했어요. 네, 참 오랜만에 나왔죠. 이번에 오랜만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멕시코 때 자신의 복장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감다살 카이리짱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죠? AW 올 것 같았는데 아직 안 오네. 그래서 카이리 본인도 방출을 사실 몰랐다. 당시에 놀랐다. 다음 뉴스입니다. 천재는 체드였다라는 뉴스인데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WWE 각본진이 아닌 체드 게이블 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이블은 인터뷰에서 루차도르들과 진행하던 기존 스토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 마스크를 쓰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이 캐릭터가 자신의 커리어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전혀 예상 못했지만 이후 캐릭터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면서 게이블의 WWE 입지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이블의 입지에도 큰 변화가 생겼지만 카이저의 입지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죠. 야, 이 게이블 한 명이 몇 명을 살리고 있는 거냐 지금. 이 게이블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루드빅 카이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루드빅 카이저는 지금 여자친구도 바뀌었어. 이 게이블한테 엄청난 빚을 졌는데요 보니까 그죠. 네, 피트도 아, 네, 읽지 않겠습니다. 카이저는 마스크 벗기 싫겠다. 아마 안 벗지 않을까? 아니 이 사람은 진짜 귀화했나봐. 이 사람은 진짜 멕시코인인가봐. 아니 실제로 결혼하면 시민권 받지 않냐? 이 안드레아랑 결혼하면 시민권 받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멕시코인이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뇌절이 예술이 됐어요. 아니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지만 이거는 거의 모터를 달아버렸는데. 트리플 매니아 2일차의 메인 이벤트 도미닉 미스티리오 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메가 챔피언십. 뭐 사실상 이미 졌죠. 도미닉은 이미 벨트를 잃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냐가 제일 중요하다. 얼마나 감동적인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만약에 뭐 토토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전재산을 받고 싶을 정도로 아무리 배당이 안 좋다는데 전재산을 받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체드 게이블이 인터컨티넨탈 되고 제이슨 조던을 꽉 안아줬구나. 아 이건 의미가 있죠. 예, 옛날 NXT 때부터 같이 태그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이슨 조던도 이제 부상으로 은퇴했는데 포옹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이슨 조던 파파보이 기믹 좋았는데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부상이 너무 심했다. 많이 아쉽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렉사 합류 불발이란 뉴스인데요. 알렉사 블리스가 와이어6에 합류하는 계획이 실제로 논의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게이시는 알렉사가 WWE에서 장기 결정하던 당시부터 그녀가 복귀하면 와이어6에 합류시키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브레이 와이어트와 알렉사, 하우디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스토리에 넣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알렉사와 회의를 열었고 와이어6 측뿐 아니라 알렉사 본인도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결국 WWE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이시는 브레이와 알렉사의 과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알렉사가 그 로얄 럼블 때 엄청난 포스로 컴백했잖아. 브레이의 친구 뭐 프렌드 포에버 뭐 이렇게 자켓에 새기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 사실상 이 브레이 와이엇과 함께하던 그때 시절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이었고 또 이때 와이어6도 굉장히 탄력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할 것이다를 내다봤거든. 그랬는데 끝까지 안 뭉쳤죠. 끝까지 안 뭉치고 결국에는 와이어6가 방출이 됐는데 아예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논의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브레이 와이엇, 엉클 하우디, 지금의 와이어6, 알렉사 블리스 이 4명의 관계에 대한 그 연관성을 좀 넣으려다 보니까 디테일이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무산되었다 라는 비하인드를 조 게이시가 이번에 인터뷰로 풀었어요. 샬럿 역반응 잠재우고 샬럿 행복 레슬링 선물해 준 게 더 옳은 선택이었음. 여성 캐릭터도 겹치고 니키 크로스. 저는 근데 무조건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일단은 둘 다 비슷한 캐릭터로 활동했던
시기가 스맥다운에 겹쳤는데 와이어6하고 알렉사 간에 한 번도 세그먼트를 같이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 기괴할 정도로 이상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룹의 좀 생명력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약간 알렉사 블리스가 진두지휘하는 그룹이었다면 좀 더 그룹의 생명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돈 냄새를 못 맡은 것 같은,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나는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와이어6 그리고 이제 브레이 와이엇, 언크라우디 그리고 알렉사 블리스 이 4명의 개연성 있는 이 스토리 라인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러는데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냐 이거야.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어. 원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냥 백스테이지에서 눈 한 번 마주치고 떡밥 한번 날린 다음에 위험할 때 한번 도와주고 하늘에 있는 친구를 위해 이러면 그냥 서사 뚝딱인데 무슨 회의까지 했는데도 무슨 내러티브가 정립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못 만났다 이러는 게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붙여놓고 생각해 빈스. 그니까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네. 또 WWE하고 이별하고 나서 GCW 월드 챔피언이 된 조 게이시 축하드리고요. 조 게이시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이라도 월드 챔피언이 됐어요. 원래 또 CCW 투타임 월드 챔피언 출신이기도 하고. 다음 뉴스입니다. 베일리 다시 WWE라는 뉴스인데요. AW 가능성을 거론되고 있는 베일리가 이번에 또 WWE를 자극하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ere is Bailey라고 피켓이 써있죠. 이 WWE 관중석에 있는 화면을 베일리가 캡처해서 본인의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WWE를 자극하는 포스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베일리가 AEW 데뷔를 연상시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 WWE 내부 일부 관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베일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로 현장에서 한 팬이 들고 있는 베일리는 어딨냐는 피켓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WWE 잔류나 복귀를 암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베일리가 SNS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시 WWE로 간다기보다는 WWE 속을 긁고 있는 포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계약 중인데 나를 안 쓴다. 왜냐면 본인의 모멘텀을 깎고 있는 거거든. WWE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그 철제 계단에 라이라가 나이트윙을 한 거는 이 WWE 세계선에서 베일리가 사망한 거야. 그래서 자신을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베일리가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빈스 때는 좀 지게 했어요. 거의 뭐 계약 기간 마지막까지 뭐 말도 안 되는 애한테 지게 했어요. 존 목슬리도 자버가 된 이시3한테 졌잖아.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트리플 H는 베일리를 그냥 출연 안 시키고 있죠. 그래서 베일리 얼마 전에 또 SNS에서 All or Nothing이라는 게시물을 남겼는데 뭐 거기에 포스팅 음악은 올인이라는 노래를 또 했기 때문에 AW를 연상하게 하는 사인을 지금 노빠꾸로 하고 있어요. 거진 AW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니칸 같은 짓 하네. 저 말도 맞는 말인 게 토니칸 역시 선수가 WW로 갈 것을 명확히 밝히면 아예 등장을 아예 안 시키죠. 패배조차 시키지 않아요. 빈스 때는 그냥 계속 연패시켰는데 지금 트리플 H, 토니카는 이적할 게 확실한 사람들은 출연시키질 않고 있어요. 베일리 영향가 없어진 지 좀 오래됐죠. 네.